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 특히 암, 뇌,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당신의 보험 증권에도 이런 보장 항목들, 하나쯤은 꼭 있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가입했다, 이걸 넘어서요. 이 보장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점들을 좀 알아둬야 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네, 복잡한 약관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암 진단비부터 좀 보죠. 이게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니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제일 중요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진단 코드 하나에 따라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단 코드요? 아, 그 알파벳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C 코드, D 코드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암 진단비 하면 이제 악성 신생물 C 코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사암이나 제자리암, 그러니까 D 코드로 진단받으면요. 약속된 금액의 일부만, 예를 들면 한 10%나 20% 정도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C냐 D냐 이 알파벳 하나 차이로 받을 돈이 몇 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진짜 결정적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관에 나와 있는 암의 정의, 그리고 유사암 분류,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면책기간이랑 감액기간인데요. 면책기간, 감액기간요? 그건 뭔가요? 네, 보험 감가고 보통 한 90일 이내 이게 면책기간인데 이 안에 암 진단을 받으면 아예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 이내 이게 감액기간인데 이때 진단받으면 약정 금액의 한 50% 정도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가입했다고 바로 전액 보장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와, 가입하고 석 달 안에는 아예 못 받고 또 1, 2년 안에는 반만 받는다니. 이건 정말 꼭 알아둬야겠네요. 특히 그 진단비라는 게 실손보험이랑은 다르게 치료비 말고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소득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서 1년치 생활비나 연봉만큼 준비하라는 조언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뇌하고 심장 관련 진단비도 좀 비슷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뇌? 심장이요? 거기도 그런 게 있나요? 네, 바로 보장 범위의 차이인데요. 뇌를 예로 들어볼게요. 가장 좁은 범위는 뇌출혈 진단비예요. 이건 말 그대로 혈관이 터져야만 보장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넓은 게 뇌졸중 진단비인데 여기에는 뇌출혈하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가 뭐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예요. 이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기 전 단계인 그 뇌동맥류, 흔히 꽈리라고 하죠. 그런 질환까지 보장해 줍니다. 아하, 뭔가 이렇게 동심원처럼 중심인 뇌출혈만 보장하느냐, 아니면 그 바깥 원인 뇌혈관 질환까지 다 포함하느냐, 이런 차이군요. 당연히 제일 넓은 범위로 가입하는 게 유리해 보이는데, 그럼 심장 쪽도 비슷한가요? 네, 심장도 똑같습니다. 가장 좁은 게 급성심근경색, 중간 단계가 여기에 협심증까지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는 부정맥 같은 다양한 심장 관련 질환까지 포괄하는 심혈관 질환,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당신의 보험증권에 그냥 뇌심장 질환 보장 이렇게만 써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어떤 질병명까지 보장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제일 포괄적인 거죠. 그렇군요. 야, 진단명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 진단 받고 나서 수술하게 되면 받는 그 수술비는요?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것도 이름만 같다고 다 같은 보장은 아니겠죠, 설마. 물론입니다. 수술비는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맞아야만 지급이 돼요. 보통 이제 칼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직접 몸을 자르거나 절단, 아니면 잘라내는 절제, 이런 조작에 필요한 행위를 수술로 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주사기로 액체를 뽑아내는 흡인이라든지 아니면 관을 넣는 천자, 신경 차단술 같은 이런 시술들은 수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럼 병원에서는 분명 수술이라고 했는데 보험금은 못 받는 그런 좀 황당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듣기만 해도 헷갈리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질병 수술비, M대 질병 수술비, 1-5종 수술비,
이렇게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요. 각각 보장하는 범위나 금액도 다 달라요. 또 흔히 받는 대장 용종 제거술 같은 특정 수술은 아예 보장에서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암 진단비처럼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실손보험하고는 다르게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이건 역시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자, 오늘 분석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결국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보장 이름 뒤에 숨어있는 정의 그리고 세부 조건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C코드냐 D코드냐, 뇌출혈이냐 뇌혈관 질환이냐, 또 절제냐 흡인이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진단비는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좀 어려워졌을 때 당신과 또 당신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주는 정말 중요한 버팀목이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잠시 시간을 내셔서 당신의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보면 뭐 로봇 수술이다, 중입자 치료다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데 대신 수천만 원을 훌쩍 넘는 그런 고가의 치료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과연 기존에 우리가 흔히 기준으로 삼았던 1년치 연봉 수준의 진단비가 이런 새로운 의료 환경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앞으로 보험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실 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